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아침부터 전달드리는 어제 예고해드렸던 뽕숭아학당 이번 편 리뷰와 분석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뽕숭아학당 예전에 제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도란도란 디노쇼 2를 준비하며 요번 듀엣 무대를 위한 바로 선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트롯맨들과 다른 초대 가수들 간에 무대도 하나씩 보여줬는데요. 이날 예고편에서 봤던 것보다 더 화끈하게 이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함께 즐기는 트롯맨들의 모습이 잘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의아했던 점은 이날 선배 가수들의 무대가 총 4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팀이 다 나오기도 전에 1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 2부에서도 백이성씨 그리고 김원준님 이렇게 다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원래 뽕숭아학당은 콜센터처럼 이렇게 초대 가수들을 불러놓고 하나씩 무대를 갖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콜센터에서는 녹화 시간 자체가 이 뽕숭아학당보다 좀 더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 뽕숭아학당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 될 때쯤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시간 안에 이 모든 분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날은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보다가 뽕숭아학당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버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댓글로도 트롯맨들의 모습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는 글을 또 보기도 했는데 이건 뽕뉴스 생각에도 조금 시간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선배 가수들의 무대를 즐기는 트롯맨들의 모습은 너무나 신이 났었는데요. 이 백이성님이 입고 나온 하늘색 후드티를 보고 붐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웅시대다 노리고 나온 거냐 라고 했는데 이 백이성씨도 의도치 않게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빅마마의 이영현씨 예전에 정말 폭발적인 성량으로 이 여성 디바들 중에 거의 손가락에 꼽는 탑 클래스 가수이죠. 영웅님도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을 만큼 이 이영현님의 무대도 짧고 굵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김원준님의 또 무대 방부제 같다라는 이 말대로 정말 아직도 엄청난 외모를 보여주는 모습에 트롯맨들 모두가 놀랐는데 이건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영웅님이 나중에 저렇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흘러도 김원준님처럼 늙지 않는 외모를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상당히 젊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길쭉길쭉한 이 모델 같은 비율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김원준님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됐듯이 영웅님도 꼼꼼한 성격인 만큼 우리가 지금처럼 멋진 모습을 이렇게 50대가 된 김원준님을 보듯 영웅님이 50대가 되어도 정말 젊은 청년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같이 김원준님의 노래를 부르는 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영탁님이 부른 노래에 영웅님의 골반 댄스가 깜짝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영현씨가 이런 말을 하죠. 어머 쟤 좀 봐. 깜짝 놀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영웅님이 감성 장인이고 워낙 발라드풍의 그리고 트로트도 조용한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조금 쑥스러움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느낌을 선배 가수들, 동료 가수들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뽕숭아학당에서 보여주는 영웅님의 모습은 거칠 게 없죠. 정말 이 예능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제대로 될 만큼 아주 신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멘탈적으로도 건강하고 뽕숭아학당 촬영을 충분히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영웅님의 드디어 무대 시작이 됩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부터 자신이 꽉꽉 들어찬 상태로 드랍 더 비트를 외치죠. 이거 보통 래퍼들이 이제 노래 시작하기 전에 비트 달라 이런 의미인데 정말 래퍼 웅 다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냥 좀 재밌게 하자라는 의미의 무대가 아니고 제대로 된 힙합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뽕뉴스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BK 러브 그 중에서도 MC 스나이퍼가 불렀던 이 노래가 여자 가수분이 커버해주는 피처링된 부분 버전 말고 이 MC 스나이퍼 스스로가 완곡을 부르는 한마디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멜로디가 나오는 그 가성 부분도 직접 녹음했던 버전이 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영웅님이 이날 모든 랩을 소화하고
한 바퀴 휘리릭 턴을 하면서 이 가성으로 부르는 클라이막스 부분도 너무나 감미로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무조건 음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날 이 초대된 게스트 가수들은 영웅님의 이런 랩하는 모습을 잘 못 봤을 텐데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을 보고 이영현 씨가 감탄하는 표정이 등장을 하고, 역시나 랩도 잘했지만 이 가성으로 부르는 클라이막스 부분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여자 가수분이 불러줘야 될 만큼 상당한 고음 파트인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에 다른 게스트 가수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제대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브레인의 멤버 중 한 분이 이러한 말도 했죠. 저희 노래가 랩이 잘 들어간다 라면서 영웅님과 함께 듀엣을 하고 싶다. 그리고 백예성 씨도 제일 반전이었던 무대였다.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입고 나왔지만 하늘색을 띠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나 뿌듯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원준 씨 역시도 정말 랩도 잘하고 LA에 사는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 났다라고 했는데, 영웅님과 함께 이렇게 영어로 인사하는 개그도 막 주고받았죠. 자, 그리고 시작된 또 정동원님의 무대. 이 정동원 군의 무대에 이영현 씨도 울컥하고 백이성 씨도 울컥하고 뭐 영탁님, 장민호님, 김희재님 이 멤버들 모두도 약간 울컥하고 심지어 눈물 난다라고 한 이 노브레인의 멤버님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풍뉴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트롯맨들이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게 영웅님과 함께 매번 방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가수들과 비교를 해놓지 않아서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지, 다른 가수들과 함께 노래 무대를 비교해보면 정말 영웅님만이 아니라 이 트롯맨들 모두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날 초대된 가수들의 표정을 보고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트롯맨들 한 명 한 명의 무대를 보고 감탄하는 표정을 제대로 지었던 거죠. 그리고 시작된 게임 커플 선정을 하고 듀엣 무대를 위한 이 종이찍기 퀴즈 게임을 하는데, 야, 영웅님 팀이 왜 이렇게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양을 접어주는데 영웅님이 개미를 겨우 맞추죠. 개미라는 단어로 겨우 맞추는데 영웅님이 이제 상대 차례를 바꿔서 드디어 자신이 직접 종이를 찢어서 이 펭귄이라는 것을 종이로 표현하려는데, 뽕뉴스가 여기서 조금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그냥 테두리 부분만 찢어서 아이스크림 모양을 내거나 아니면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가운데를 찢어낸 다음에 펼쳤을 때 그 모양이 나오는 데칼코마니 같은 형태를 주로 사용했다면, 영웅님은 아예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펭귄이라는 거를 그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야, 이거를 종이를 2장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한 장은 펭귄 전체의 실루엣을 나타내고 나머지 한 장은 펭귄의 날개가 뒤로 뻗쳐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대서 표현한 이 모습, 보자마자 펭귄을 바로 맞춰버리죠. 이걸 보고 뽕뉴스가 왜 영웅님이 레고 조립을 좋아하고 왜 센스가 항상 있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게 노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요. 영웅님이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신만의 창법으로 수많은 노래를 소화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날 불렀던 힙합 노래인 이 BK 러브 역시 사실 이영현 씨와 듀엣 무대로 부르거나 아니면 고음 파트만 자신이 불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영웅님이 직접 이거를 끝까지 소화했고 심지어 이 노래를 선곡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날 초대 가수들 역시 야, 이 노래를 불렀어? 라는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의성과 연습량이 합쳐지면 나오는 엄청난 결과들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가 미스터 트롯 경연 때 정말 많이 봤죠. 선곡도 실력이다 라는 말을 나오게 한 것이 바로 임영웅이란 가수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재밌게 보자고 했던 이 게임에서조차 영웅님의 이 센스가 폭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만 요번 뽕숭아학당 글쎄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새로운 컨셉을 시도했는데 이게 과연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솔직히 뽕뉴스 생각에는 아직 잘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을 예능으로 봐주자라는 거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만
예능 프로그램의 특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요. 이게 과연 테라스 콘서트처럼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가수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듀엣 무대를 선정하는 건지, 그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뽕뉴스가 어제 저녁 늦게 올려드렸던 다음 주 뽕숭아학당 예고편을 살펴보면 그냥 듀엣 선정에 대한 결과만 발표가 되고, 바로 예전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들이 총 출연을 해서 뽕숭아학당을 재현하는 그런 개그 코너로서의 원래 뽕숭아학당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형태로 나중에 이 도란도란 디너쇼2가 제대로 편성이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가 돼봐야 트롯맨들 중에 누가 과연 듀엣 선정이 되지 못할지, 그리고 듀엣 선정이 되지 못한 이 두 명의 트롯맨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두 명의 트롯맨 중에 한 명이 영웅님이 아니길 바란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정 안 된 두 명의 트롯맨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란도란 디너쇼 하면 뭐 꼭 초대 가수를 4팀만 불러서 트롯맨 중에 4명만 무대를 가질 일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6팀에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아마 선정 안 된 그 2명의 트롯맨이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매주 진행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 트롯맨들이 원했던, 그리고 해보고 싶어 했던 다양한 기획을 펼쳐주고 있다라고는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뽕뉴스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의 의견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아침부터 영웅님의 관련된 소식 한번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오후부터 올라올 소식도 팩트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담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멜론 스밍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